안녕하세요, 박명수 박사입니다. 제가 요즘에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느끼시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서 그 증상 때문에 고생하시기도 하고 그 후유증 또 심심치 않게 앓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 작년에 이제 코로나 대유행할 때 그 후유증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 증상이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또 재차 그런 후유증들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을 한번 알았고, 그래서 올해 가을이 되면 작년에 알았던 어떤 집단 면역 기억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코로나 다시 재유행이 대규모로 올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성공적으로 그것을 또 막아낸다면 다행히 그냥 엔데믹 풍토병 수준으로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면역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그렇게 심하게 앓을 거냐 말 거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최근에 코로나를 앓으시는 분들을 보면 또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걱정하는 코로나 속에서 만약 코로나에 걸리게 되더라도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고 빨리 잘 나으려면 세 가지에 매일 신경 씁시다.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걱정하고 있는 여름 코로나의 이제 좀 특징을 보면, 목이 일단 많이 아프고요. 온몸이 이제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하는 전신 증상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호흡기 증상으로 기침, 가래, 콧물 등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특히 여성 확진자분들을 보면 굉장히 어지럽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지럼병, 이명이나 그런 거 있을 때, 현울이나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어지러운 증상처럼 막 그런 것들을 굉장히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미식거리고 구역이나 어떤 소화불량, 그래서 입맛이 없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맛이 없던 상태에서 잘 드시지를 못하잖아요. 먹지를 못하면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잘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체력이 떨어지면 코로나 증상이 굉장히 오래 가거나 후유증을 앓을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 평소에 본인이 이제 좋아하지만 건강에 대해서 약간 참았던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좀 충분하게 먹어서 이제 영양소를 그리고 에너지를 잘 비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진단받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병원에서 의사와 잘 상의해서 평소에 드시던 약, 그런 약들, 자기 호흡기 질환 걸렸을 때 잘 듣는 약들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라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의해서 그 해당 사항이 된다면 최근에 나와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이 증상을 빨리 이렇게 완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적절하게 처방받았을 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목 통증이 심해서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소 결핍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만약에 걸리게 되면 물을 충분히 드시거나 얼음 같은 것을 드시면서 목 안의 통증을 이제 깔아앉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유행일 때 좀 피해가는 게 좋겠죠. 사람이 많은 곳이나 그냥 병원이 약국 같은 데 갈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는 것은 이제 본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걸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걸리는 확률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걸리고 나서 후유증 없이 빨리 낫는 것은 개인이 어떻게 미리 준비를 했느냐, 준비 여부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 제가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코로나 걸리고 심하게 고생하거나 후유증을 앓는 분들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걸리더라도 큰 후유증 없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잘 케어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후유증을 심하게 앓은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근육량이 부족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감소증이 있거나 우리가 인바디 체중 분석을 해보면 근육량인데 근육량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동년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자, 근육이 부족한 사람이 면역력이 약한 이유는 다 아시죠? 자, 우리 몸에서는 아미노산 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 200에서 300g 정도 아미노산이 유동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면서 풀을 이루고 있면서 효소, 호르몬, 항체, 근육을 만들게 되거든요. 아미노산 풀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자, 그런 어떤 효소, 호르몬, 항체 같은 것들을 잘 못 만들 뿐만 아니라 근육에서 일부를 이렇게 분해시켜서 아미노산 풀을 충당하기도 합니다.
자,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육 자체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항염증 물질, 염증에 대항하는 이제 물질이 나오는 뿐만 아니라, 자,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아미노산 풀에서 근육으로 이제 아무래도 보내는 부분이 많아지겠죠. 근육을 만들기도 급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효소, 호르몬, 면역 항체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효소가 떨어지니까 신진대사나 소화도 잘 안 되고,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활력이 떨어지고, 면역 항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여름철에 덥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운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됩니다. 운동을 꼭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 것만 아니거든요. 자기가 있는 모든 공간을 운동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손을 튼다든지 아니면 발목을 돌린다든지 이런 것도 운동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이게 무릎. 자, 무릎을 모아서 가슴 쪽으로 당길 때 숨을 내쉬고 내릴 때 숨을 다시 들이마시고, 그런 운동도, 실내 운동도 도움이 되는 거죠. 손허벅지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운동을 못하는 다는 어떤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라도 자기가 있는 모든 공간을 운동장으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하루 1g만 근육을 늘린다고 생각하면 근육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양의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데, 단백질은 항상 제가 어떻게 먹자고 그러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고, 단백질만 섭취했을 때는 또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풍부한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계란 하나씩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3회는 동물성 단백질,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견과류라든지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단백질을 공급해 주죠. 자, 그리고 근육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근육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슐린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자, 인슐린 자체가 우리 근육 안에 이제 에너지가 잘 들어가게, 영양소가 잘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이 점점 굶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우리 인슐린을 혹사시키지 않게 해서 너무 정제된 설탕에 가까운, 그 다음에 혈당 지수가 높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밤늦게 먹는 것, 밤늦게 탄수화물 먹는 것도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지 않는 겁니다. 너무 빨리 먹는 것도 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식사법, 채소, 고기, 밥, 채소, 고기, 밥, 이런 순서로 이제 식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근육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겁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겠다 보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피로물질이 쌓이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여 주려고 노력하고요. 1시간 정도 앉아서 일을 했으면 한 5분에 10분은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가볍게 이렇게 일어나서 산보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근력 운동을 해주시고요. 손허벅지 운동, 팔굽혀기 뭐 300개 정도씩만 틈날 때마다 30개에서 50개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곳을 운동장 만들어라. 그리고 하루 7,000보 걷는 거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근육을 늘리는 데 있어서 단세 지방산의 역할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의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는 장 관련한 어떤 건강을 또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세 지방산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산균이 식이섬유를 섭취했을 때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라고 했죠. 근육이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때 이제 코로나 우울증을 계속해서 좀 오래 앓거나 그 다음에 심하게 앓았던 분들 특징을 보면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평소에 소화불량이 심했거나, 소화불량이 심한 걸 또 알고 보면 이제 시보, 소장세균 가다증식증도 있죠. 복통설사, 변비 등의 가민성 대장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이 있었던 분들이 코로나 우울증을 조금 오랫동안 앓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고, 그 다음 이것들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100쪽의 마이크로바이옴과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우울증 중에서 다른 증세를 지배하고 압도하는 것이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코로나 증세를 앓는데, 그거는 장하고 연결됐겠죠. 아래 우리 이렇게 소장이나 대장에서 받아주지 못하면 소화를 원활하게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에게 맞는 유산균, 마이크로바이옴을 재견할 수 있는 유산균이 있으면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어떤 과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만나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세지방산이 근육의 어떤 문을 열어서 근육 안에 에너지가 잘 들어가도록 하는 또 게이트의 역할을 하거든요. 유산균, 식이섬유. 근데 식이섬유 중에서도 소화효소가 풍부한 식이섬유를 먹으면 소화운동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발효음식. 그리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발효효소가 충분한 대표적인 소화효소를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소 중에서도 마늘, 생강, 파, 양파, 부추, 브로콜리, 우엉 같은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골고루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수분 섭취. 근데 제가 살펴보면 특히 여름철에 오히려 이제 물을 많이 먹었는데 수분 섭취가 부족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좀 신기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포가 건조되고 땀을 많이 흘리면 많이 먹게 되는데 오히려 여름철에 탄산음료나 가당음료를 드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목이 마른데 이 목이 마르다는 것들이 배가 고픈 느낌으로 착각이 되는 것이 또 우리 몸에 있는 이 허기충추의 어떤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하루에 2리터 정도 반드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소변 색깔이 어떤지를 보시고 그다음에 자기 입술이 촉촉한지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근육하고 장을 말씀드렸죠. 이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바로 호르몬입니다. 자, 생체 리듬 호르몬이거든요. 아주 쉽습니다. 낮낮 밤밤. 자, 생체 리듬, 낮에 햇빛을 쬐을 때 만들어지고 밤에 완벽하게 어둠을 조성했을 때 또 만들어지는 호르몬들, 대표적인 호르몬들이 비타민 D, 세로토닌, 멜라토닌인데 이 호르몬들이 우리 몸의 항산화,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열대야 때문에 지금 힘드시지만 하루에 7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낮에 햇빛, 하루에 한 번씩은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빛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완전하게 오프하고 소음도 완벽히 제거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을 파우치에 넣어서 주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햇빛 쬐고 밤에는 빛을 완전히 제거한다. 그리고 하루에 7시간을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이 호르몬들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내재적인 조력자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코로 호흡하는 녀석.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그러니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낮낮 밤밤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 하하동동. 여름은 여름답게, 겨울은 겨울답게. 그래서 여름철에 너무 차가운 환경, 냉방 환경에 있으면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신경계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틈날 때마다 좀 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온도도 너무 차갑지 않게 한 25도에서 26도 정도로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몸이 차가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 밤에 잠을 잘 때 수면 양말을 신다든지 에어컨을 바로 쐬는 자리에 있다면 가디건 같은 거 입어서 자신의 체온을 보존해주는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대비한다면 크게 불증 없이 두려움 없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하는 이 시간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 잘 준비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